네, JTBC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태풍은 서해상에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서 현재는 목포 서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강력한 상태입니다. 중형 태풍 강도 강을 유지하면서 이동 중인데요. 최대 풍속이 초속 40m, 시속으로는 140km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강풍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태풍이 지나는 경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고 앞으로의 태풍 방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태풍이 가장 가까운 육지인 전남 목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거셌는데 지금은 빗줄기는 약해지고 바람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면 대형 크레인이 보일 텐데요. 강한 바람에 호줄이 끊어지면서 200여 미터를 떠내려갔습니다. 고정된 줄이 추가로 있어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강해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 항구에는 태풍을 피해 모인 어선 등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든 항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네, 화면에서 거센 바람이 느껴지고 소리로도 지금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태풍 위치 어디쯤입니까? 네, 태풍은 이곳 목포에 오전 6시쯤 가장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시속 4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서해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전북 서쪽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링링은 비도 많이 뿌리지만 바람이 강한데요. 신안 가고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52.5m, 홍도는 43.9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날아가거나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이나 해안가에서는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에서 50m의 강한 바람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밤사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목포 대교 등 6개 다리의 통행도 통제 중입니다. 소방당국에서는 현재 광주 20여 건, 전남 32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수원 등 농작물이나 양식장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서는 밤사이 13,000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우스 시설이 부서지고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외벽 타일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지고 신호등과 중앙 분리대가 쓰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피해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후 태풍의 경로 어떻습니까? 네, 태풍 링링은 서해에서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정오쯤에는 서울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항공편과 백길이 모두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에서 준비한 축제나 행사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광주, 전남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전남 목포 북항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지금 목포항 근처까지 올라온 태풍 링링은 점점 서해안을 타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행 방향에 있는 충남 태안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 그곳에서도 태풍의 영향 느껴집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충남 태안군에 있는 말리포 해수욕장입니다. 이곳도 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비도 살짝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태풍 링링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게 몸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중계 바로 직전에도 카메라 뒤에 있던 입간판이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어제 밤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 주변 상가들도 태풍의 간판이 뜯겨나갈까 전선을 아예 뽑거나 떼어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근처에 있는 항구에도 나가봤더니 배들을 항구에 바짝 대놓고 밧줄로 동여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지붕까지도 밧줄로 꽁꽁 싸맸는데 해경들도 아침부터 방파제 주변을 돌면서 낚시객들을 대피시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피해 접수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몇 시쯤에 충남 태안을 지나게 될까요, 태풍이요? 네, 다행히도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순간 최대 풍속은 충남 예산 원효봉이 시속 27m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서해 남쪽에 있는 태풍 링링은 오늘 오전 11시쯤 제가 있는 이곳 태안에서 70km 떨어진 해상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기상청은
충남 지역에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을 비롯해서 전국에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충남은 또 서해대교가 있으니까요. 고속도로들도 있고 일부 구간도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오늘 10분간 평균 풍속이 초속 25m를 넘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가 통제됩니다. 송악 IC부터 서평택 IC 사이 12km 구간인데요. 도로공사는 바람에 넘어질 수 있는 화물차나 탑차 운행을 자제하고 국도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은 어제 오후 2시부터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해안가 위험 지역 접근은 꼭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충남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정영재 기자가 전해드렸고요. 태풍은 서해를 따라 북상해서 오후 2시쯤에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질 걸로 보입니다. 이 수도권에 태풍이 직접 영향을 주는 건 2012년 태풍 볼라벤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인천 남항부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동 기자, 인천 해안가 쪽에서는 현재 바람색이 어떻습니까? 네, 인천 지역에는 날이 밝으면서 약한 빗방울이 조금씩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 부둣가로 피항에 있는 어선등 선박 수백 척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밧줄로 단단히 고정해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4시 인천 강하와 서해 5도에 이어 7시에는 인천 전역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잠잠했던 바람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인천 지역 강우량은 1mm 안팎이지만 순간 바람 속도는 인천 옹진군이 초속 15.7m까지 올라갔습니다. 태풍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태풍이 수도권에 접근하는 오늘 오후에는 인천 지역 최대 풍속이 초속 40에서 50m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수도권 지역에 태풍이 직접 영향을 주는 시간이 오후 2시에서 3시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고비가 될 전망입니까? 수도권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건 지난 2012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태풍이 서울 등 수도권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각은 오후 2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는 오후 2시쯤 인천 서해 앞바다 서쪽 110km 부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무렵에도 태풍의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가까운 강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에 오늘 인천항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오가는 8개 항로 여객선 10척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바람이 특히 더 걱정이기 때문에 좀 피해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태풍은 비도 문제지만 바람이 더 걱정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40m가 넘으면 바람에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위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곳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가나 상가 등 인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비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 등이 많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는 보행자들이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천 남항부두에서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현재 스튜디오에 박상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향후 예상 경로를 조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지금 목포까지 태풍이 올라와 있고 지금 화면을 보니까 태안까지도 태풍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태풍 예상 경로를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수도권과 충남 전역 그리고 충북 일부 그리고 호남과 제주에 이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서쪽 지역 일대가 모두 경보인 셈인데요. 동쪽 지역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강풍 반경은 370km로 한반도의 동서폭이 300km 안팎이니까요. 네. 우리나라 전체에 이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예. 이 태풍의 중심은 현재 목포를 지나서 현재 이 시각 8시 9분 현재를 살펴봤을 때 네. 목포를 지나서 군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군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군요. 네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9m로 강도 강해 중형급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의 이동 속도는 현재 시속 44k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속도라면 태풍은 오전 중에 이 충남 보령을 지나서 정오나 낮 1시 사이 인천 앞바다까지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태풍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속 30km대로 이동을 했었었는데 이제 예. 40km 이상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예. 통상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힘이 빠르게 빠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힘이 빠지는 것보단
이 힘이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북상을 하면서 서해를 지나 북한에 상륙을 할 때까지 강도 강해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예. 기상청은 태풍이 북한에 상륙한 이후 평양을 지나 강계로 이 한반도 전체를 빠져나갈 때까지 이 태풍의 강도가 강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태풍이 천천히 올라오면 그만큼 힘이 빠지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빨리 올라오면서 세력을 유지한 채 올라오고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태풍이 지금 아직도 제주도 영향권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제주는 조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피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서는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도내 13,252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 각종 사건, 사고 역시 잇따랐습니다. 서귀포에선 비닐하우스가 주택을 덮쳤고 또 가로등과 신호등이 곳곳에서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피해도 잇따르면서 거주자가 급히 대피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빌라 공사 현장에 있던 펜스가 쓰러지면서 차량과 근처에 담장이 파손됐습니다. 제주에선 이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42편이 통제가 되면서 3,40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네. 하늘길뿐 아니라 뱃길 역시 막혔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이 서해안 일대 100개 항로, 여객선 165척도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은 오늘 오후부터 항공기가 정상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태풍의 추이에 따라서 향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 경로를 보면 오후 1시 정도에 인천 쪽에 가장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풍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요령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태풍이 예보됐을 때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이제 태풍의 경로,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과 태풍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또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이 태풍의 상태를 파악하고 기상청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파제나 계곡, 하천과 같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에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또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서도 안전한 장소로 먼저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또 태풍특보,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행동 요령이 필요한데 예. 이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외출을 삼가고 가족이나 이웃과 연락을 계속하면서요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건물이나 집 안으로 대피한 경우에 가급적 유리문이나 창문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혹시나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가급적 창문이 없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밖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속도를 줄이고 하천 인근이나 다른 침수 위험 지역은 피해야 합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요, 논둑이나 이 물골을 확인하는 일을 삼가야 하고 운행 중인 선박의 경우 주변의 다른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먼저 알려주고 난 이후에 태풍 이동 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네, 지금 태풍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태풍이 위력이 왜 이렇게 커진 건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이 태풍은 강도가 약이었고 크기 역시 소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링링이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건 대만 인근의 고수온 해역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이 해수온 그래픽을 보고 계시는데요. 필리핀과 대만에 걸친 이 태풍의 경로에서 바닷물의 온도가 29도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통상 바닷물의 온도가 26도를 넘어가면 태풍이 힘을 키울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네. 이보다 3도나 높은 상태인 겁니다. 이 해수온이 높을수록 태풍은 바다에서 보다 많은 수증기를 공급을 받게 되고 힘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 해역은 그런데 단순히 온도만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예. 다른 그림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이 바다가 품은 에너지, 해양 열 용량이라는 게 나타난 이런 지도입니다. 이 역시 커야 하는데 이마저도 역시 높았습니다. 이 해수온, 그러니까 이 바닷물의 표면의 온도와 더불어서 열 용량 같은 경우엔 이 온도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이어지느냐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또 다른 그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40kJ, 이 해양 열 용량이 40kJ를 넘기는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태풍이 오는 경로 아래쪽이 40kJ를 넘어서는 색깔이 파랗게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 동쪽으로는 100kJ이 넘는 에너지가 또 대만 동쪽으로도 60kJ가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도 인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열량이 18kJ 안팎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다의 온도가 26도보다 2, 3도가량 높았다는 설명, 또 킬로줄이라는 이런 단위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기온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닷물의 온도를 섭씨 0.1도 올릴 수 있는 에너지라면 같은 부피의 대기 온도를 100도나 높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닷물의 온도가 1, 2도 차이 나는 게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앞서 이어도 인근이 18kJ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kJ만 돼도 물 1kg을 0.24도나 더 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온으로 따지면 온도가 2,400도나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에 여름 사이에 이제 빠르게 덮여지고 빠르게 식는 상황인데 바다 같은 경우는 이게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을에 오히려 지금 온도가 더 높아서 태풍이 발달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태풍 링링이 옛날 2010년 태풍 곰파스와 이동 경로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 이 피해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곰파스와 좀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태풍 곰파스는 2010년도 8월 29일에 처음 발생해서 9월 3일 소멸이 됐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나 태풍의 경로로나 이번 링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 곰파스도 비가 거셌다기보다는 바람이 매우 강했습니다. 한반도에 가까워졌을 때 이 크기는 소형이었지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8m에 달하는 강도 강의 태풍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링링이 지금 서해상에서 중형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어찌 보면 곰파스보다 현재 링링이 강풍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같은 상태가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날 때부터 충청 태안을 지날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 매우 컸습니다. 태풍으로 5명이 숨졌고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인천 문학경기장의 지붕이 뜯겨나가고 경기도 곳곳에선 가로수 수백 그루가 쓰러지는 등 공식적으로 집계된 재산 피해액만 하더라도 1,670억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 홍도와 흑산도 또 서산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각각 초속 52.4m, 또 45.4m, 41.4m까지가 기록이 됐고요. 인천 송도와 경기 안양, 수원에서도 초속 30m를 넘겼습니다. 당시 서울에서도 이 초속 29.5m의 순간 최대 풍속이 기록이 됐는데 수도권 곳곳에서 말 그대로 보기 힘든 강풍이 불었던 겁니다. 지금 곰파스보다 링링이 더 강한 세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 비교해서 피해 대책 상황을 좀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김동훈 기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에 2년 후에 태풍 볼라벤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교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볼라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8월 20일에 발생을 해서 8월 29일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발생을 한 건데 당시 이제 수도권 근처에서 내륙으로 꺾여 들어왔던 곰파스와는 달리 볼라벤은 그대로 수직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경로를 따져보면 현재 링링과 비슷하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당시에 오키나와를 지날 때만 하더라도 중심 최대 풍속이 최고 초속 53m로 강도가 매우 강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조금씩 세력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서해를 지나는 내내 이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0m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강의 상태로 제주도 서쪽 바다부터 그대로 수직으로 북상을 한 겁니다. 당시 크기도 중형이었기 때문에 강풍 반경이 무려 430에서 450km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우 폭보다도 훨씬 큰 반경을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지나는 태풍이었음에도 전국에 걸쳐서 피해가 컸습니다. 1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되는가 하면 전국에서 9,000헥타르에 달하는 과일 농장이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볼라벤에 잇따라서 태풍 덴빈이 올라왔었는데 이 두 태풍을 합친 공식적인 재산 피해액 6,365억 원이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완도에서 초속 51.8m, 진도에선 43.6m가 기록이 됐습니다. 네, 지금 곰파스와 볼라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링링과 비슷한 강도의 이 세력을 지녔던 태풍이고 이동 경로가 비슷했는데 그만큼 피해가 컸던 태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피해를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 링링이 지나간 이후에도 당분간 태풍 소식이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링링이 지나간 이후에도 당분간은 이 태풍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북서태평양의 수온이 여전히 높은 데다가 열대 지역의 대기 상태도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열대 요란, 이 트로피컬 디스터번스라는 게 지금 태평양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태풍이 소멸됐을 때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태풍의 바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대 저기압의 전 단계, 바로 이 열대 요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태풍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느냐 마느냐는 기압과 또 찬 공기의 배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올 땐 대부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왔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야 태풍이 만들어지더라도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 태풍이 한반도를 향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은 한반도 동쪽에 머물고 있고 또 북쪽에선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은 만큼 태풍이 생기게 되면 한반도를 향할 수 있는 조건 역시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박 기자 이제 태풍이 어디까지 접근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상 경로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태풍의 예상 경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태풍은 이제 목포 서해상 군산 앞바다를 지나서 정오 무렵에 이제 충청권 앞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에서 2시 무렵 낮 시간에 이 인천 앞바다를 향하게 되고요. 태풍의 중심이 서울과 가까워지는 가장 최근 접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3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의 경우에 1시에서 3시 사이 태풍 대비를 가장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태풍이 지나고 있는 위치 취재기자 한 번 더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를 지나서 현재 전남 목포 서쪽 바다를 지나서 군산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남 목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현재 그 상황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목포 북항에 나와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입니다. 밤사이 비바람이 거셌는데 지금은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바람은 더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면 대형 크레인이 보일 텐데요. 강한 바람에 홑줄이 끊어지면서 200여 미터를 떠내려갔습니다. 고정된 줄이 추가로 있어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강해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 항구에는 태풍을 피해 모인 어선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남의 모든 항포구에는 2만 7천여 척이 피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남 목포 지역 초속 얼마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네, 전남 이쪽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4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신안 가고도에는 오늘 새벽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2.5m, 홍도는 43.9m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사람이 날아가거나 콘크리트로 만든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이나 해안가에서는 곳에 따라 순간 최대 풍속 40에서 50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피해 속출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가로수가 부러지고 간판이 부러지는 등 밤사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목포 대교동 6개 다리가 통제 중입니다. 소방당국에서는 현재 광주 20여 건, 전남 320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수원 등 농작물이나 양식장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이 지나간 제주에서는 밤사이 13,000여 가구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우스 시설이 부서지고 공사장 펜스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건물 외벽 타일이 파손되거나 간판이 떨어지고 신호등과 중앙 분리대가 쓰러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 목포 북항에서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 태풍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 태풍이 다가오는 상황인 만큼 한번 풍속을 먼저 살펴본 그럴까요? 이후에 한번 요령을 살펴보면요. 예. 지금 현재 이 10분 풍속을 나타낸 지도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네, 화면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 현재 이 풍속, 10분 풍속을 나타낸 그런 지도입니다. 풍속이 10분 풍속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단 피해를 살펴보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화면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예, 순간적인 돌풍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가 다시 사라지게 되면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지만 10분 동안 계속해서 높은 풍속이 유지가 된다면 피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 최대 풍속보다도 10분 동안에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느냐 이것이 더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분 풍속을 기준으로 저희가 태풍의 중심 속도를 얘기할 때도 10분 풍속을 기준으로 하고 또 이제 보퍼트 풍급표라고 해서 바람으로 인한 피해 등급을 매기는 건 역시 10분 풍속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서해안 일대 같은 경우에는요. 10분 기준으로도 풍속이 20에서 30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것은 10분 동안 꾸준하게 20에서 30m의 초속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속도라면은 나무가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채 뽑힐 뿐만 아니라 가옥에 역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사 현장이나 도로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특히나 대비가 철저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예보됐을 때 행동 요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또 태풍이 자신이 있는 지역과 언제 가까워지는지 이 시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또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태풍의 경로를 파악하고 또 기상청이나 이 국민재난안전 포털 웹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방파제나 계곡, 또 하천과 같은 위험 지역에 있는 경우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은 미리 단단히 고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에는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또 가족과 이웃,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연락을 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집 안으로 대피했을 때 가급적 유리문이나 창문과는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가급적 창문이 없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밖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앞서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10분 풍속이 초속 21m를 넘을 때 트레일러와 같이 차량이 높아서 이 강풍에 위험한 차량들의 운행을 통제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량이나 선박이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풍 위험 차량 같은 경우에 초속 21m 이상이 되면 통제가 되고요. 또 초속 25m가 넘어가면 교량에서의 진출입이 전면 통제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엔 속도를 줄여야 되고 또 하천 인근이나 침수 위험 지역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확인하는 걸 삼가야 하고 또 운행 중인 선박의 경우에 주변의 다른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 이동 경로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멀리 벗어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막 TV를 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태풍의 예상 경로입니다. 나의 위치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태풍 예상 경로를 짧게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지금 현재 태풍은 이제 군산 앞바다를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오늘 정오쯤에 서울 서남서쪽 약 140km 부근 해상에 태풍의 중심이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사이에 서해안을 쭉 훑고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는 북한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JTBC 뉴스특보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요. 13호 태풍 링링이
북상함에 따라서 또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